자, 그렇게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세요. 오늘은 뭐 총론 2단계 총론은 자연스레 끝납니다. 아시겠죠? 총론 끝나고 2단계 강론 일부도 들어갑니다. 총론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뭐 오전 정도 하면은 얼추 거의 뭐 총론은 거의 마무리 단계 갑니다. 뭐 2단계 총론은 내용이 적어요. 자, 경찰관 인권 행동 강령은 사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읽어보세요. 일반적인 내용. 전부 다 경찰관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뭐 지극히 그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행동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알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경찰청 훈령이에요. 이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 인권 행동 강령 하는 건 경찰청 훈령입니다. 알겠죠? 경찰청장 명령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훈령을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알겠지? 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비례의 원칙. 자, 비례의 원칙도 우리 경찰관 인권 행동 강령에 뭐예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익 침해가 경찰관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공익이 커야 되지 사익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례의 원칙 중에 어떤 원칙과 관련되어 있죠? 상당성 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상당성 원칙이 뭡니까? 이익과 불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크면은 하면 되는데 불이익이 크면은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면 안 됩니다. 공익이 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필요 최소한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필요성의 원칙인 거예요. 우리 비례 원칙은 적필상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상당성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필요성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죄 추정의 법칙은 여러분 형사법 시간을 잘 배우잖아요. 그렇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유죄로 간주하는 은행이나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부당지시 거부. 자, 부당지시 거부 불이익 금지입니다.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강요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거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요. 면접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뭐 어떤 사례를 가지고 물을 수도 있고요. 면접 시간에 이거 묻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일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상사가 위법한 지시, 부당한 지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위법한 지시는 복종하면 돼야 안 돼. 따르면 안 됩니다. 부당한 지시는 복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강요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당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거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종을 해야 되는데 거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면접 볼 때. 단순하게 이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은 면접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위법한 지시했다. 어떻게 할 거야? 물으면은, 면접관이 물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부하겠습니다.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딱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당한 지시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지시는 원칙은 복종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원칙은 복종해야 된다고 대답해야 돼. 원칙은. 그런데 만약에 인권 침해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면
그때는 부당한 지시를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왜? 경찰청 인권행동 강령에 나와 있잖아요. 거부하라고. 그래서 대원칙은 이게 맞습니다. 대원칙은 부당한 지시도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동 강령에 의하면 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어떤 이런 지시를 했을 때는 복종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뭐 경찰관 면접관도 더 이상 할 말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약자, 소수자를 보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행동 강의 다 나와 있어. 사생활,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범죄 피해자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또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우리 경지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인권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찰관들은.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있다고? 경찰청 인권 행동 강령에 나와 있다. 알겠지?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다 인권과 관련된 걸 지금 우리가 계속 인권과 관련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에 보면 국가재정법이다.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이번 1차 시험에도 당연히 나왔다. 이거는 뭐 시험에 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정리를 여러분들이 또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회계연독 하는 게 있어요. 회계연독. 자, 회계연독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회계연도하면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회계는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 회계는 어떤 회계를 말하죠? 예, 조세 수입,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세금을 거둬서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일반 회계라고 그러고요. 특별 회계는 뭡니까?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알겠죠? 또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이것도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되는 회계 처리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예요? 운영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벌은 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별회계, 대표적인 우리 경찰 기관 중에 뭐가 있어요? 경찰병원이 있어요. 이 경찰병원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일반 회계죠. 맞죠? 우리 모든 경찰기관은 국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지. 거기서 돈 버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관이 뭐죠? 경찰병원이에요. 경찰병원은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경찰병원에도 경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그 경찰관들의 월급은 국가 세금으로, 일반 회계로,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줄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민간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간호사들.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뭐예요?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찰병원은 우리 경찰기관 중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도 무엇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률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회계는 법률로서 설치를 하되 특별회계 설치 근급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자,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법률로서 설치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기금. 우리 뭐 연기금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기금. 어떤 목적을 위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해서 법률로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출연금, 뭐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 뭐 이런 재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뭐 국민연금, 그것도 뭐 기금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자, 65세가 되면은 연금을 지급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예산 구성, 요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다 정리가 될 거니까요. 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명시일비, 이런 거 다 넘어가시고요. 자, 예산 가정을 보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439페이지 예산 편성 심의 의결을 봅니다. 심의 의결. 에어컨 켰나요? 안 켰네. 더구나. 자, 예산 심의 의결 집행 결산입니다. 요게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을 원래 4개로 나눕니다. 편성 요게 1이고요. 심의 의결이 2고요. 집행이 3이고요. 결산이 4예요. 여기에 이제 예산 관리 가정이에요. 4개인데 저는 1번, 2번을 묶은 겁니다. 묶어서 한 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왜? 1번은 2까지예요. 이게 1번이에요. 2번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1단계, 2단계는 서로 연결해서 한 번에 그리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예산 가정 하면은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4개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1번, 2번, 1단계, 2단계는 한 번에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예산 편성 심의 의결에서 숫자가 5개 나와요. 숫자가. 5개를 숫자부터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5개가 뭐죠? 1월 31일. 그림은 어디 있습니까? 그림은 뒤에 있잖아요. 441페이지. 그림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은 다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림 그 한 장에 다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1, 2단계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30일 숫자가 5개 나와요. 자, 순서대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30일. 다시 한 번 더 보지 말고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30일. 쉽잖아요. 그죠? 2개월 단위로 바뀌니까, 그지? 1월, 3월, 5월이니까 다 30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1월 31일까지는 경찰청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뭐예요? 제출합니다. 1월 31일까지. 그 다음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대통령 성인을 받습니다. 국무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성인을 받아요. 성인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경찰청장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경찰청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림이 없어요. 그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건 그림에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칠판을 보고 그림을 그리세요. 예산 편성 지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림 그렸죠? 자, 그러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을 청장한테 보냈잖아요. 보내면 청장은 뭐예요? 예산 편성 지침을 참고해서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청장이 작성을 합니다. 해서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나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뭐예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제출하게 되면은 국회가 뭐예요? 자, 예산을 확정하면 되는데 국회에 제출된 이 예산안이 수정을 해야 돼. 잘못된 게 있어. 그러면은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예산이라고 그래요?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안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했어요. 수정 예산안이에요. 수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다시 국회로 제출을 합니다. 자, 국회에 제출하면 뭐예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합니다. 종합심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한다. 12월 2일까지 예산을 확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12월 2일까지 예산을 확정하는 거예요. 자, 확정된 예산을 뭐라 그래요? 본예산이라고 그래요. 본예산. 보고 대답하시면 되죠. 본예산. 여기 확정된 예산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확정된 예산을 추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추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죠? 추가 경정 예산. 추경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추경이라고 그래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돼요. 그런데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확정 못했죠. 해는 바뀌었죠.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준예산이에요. 준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새로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준예산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용어를 여러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죠. 대통령 승인 받는 게 세 군데 나옵니다. 예산 편성 지침.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서 청장한테 보내야 됩니다. 국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또 예산안 편성.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 예산. 예산을 수정했다면 또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단계에서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세 군데를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까지 정리하세요. 자, 2단계가 뭡니까? 두 번째 단계. 집행 단계입니다. 집행 단계. 자, 집행 단계 가기 전에
조문에서 한두 군데를 더 추가할게요. 자, 28조 한번 볼까요? 조문 28조. 자, 요건 세 군데를 보셔야 됩니다. 1월 31일까지. 자, 각 중앙관세의 장은, 이때 중앙관세의 장, 우리 경찰 조직으로 본다면 누구를 말하죠? 경찰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이렇게 나와도 맞아요. 우리가 어제 경찰 시험이니까. 자, 1월 30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 달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세 군데에서 시험 정답으로 나와요. 자, 1월 31일까지 대신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틀리고요. 5회계연도인데 3회계연도 이렇게 놓은 적도 있어요. 틀립니다. 5회계연도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이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조심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뭐가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림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국회에도 뭐예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조 5월 31일까지 경찰청장은 예산 편성 지침을 참고해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예산 요구서를 잘 보면은요.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자, 명시 이월비 네모 칠까요? 자, 명시 이월비는 네모만 쳐두세요. 나중에 뒤에서 비교할 겁니다. 알겠죠? 비교할 겁니다. 자, 5월 30일까지 이걸 우리가 다 합쳐가 뭐라 그래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예산 요구서라 그래요. 앞에 있는 거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 다 합쳐가 예산 요구서라 그래. 자, 그래서 5월 30일까지 경찰청장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림을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때도 뭐가 필요하죠?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게 수정 예산이에요. 자,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죠? 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지를 잘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집행 단계입니다. 집행 단계. 자, 집행 단계는 숫자가 없어요. 자, 집행 단계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편성, 심의, 의결 단계 숫자가 5개가 뭐죠? 순서대로 숫자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30일. 그럼 집행 단계는 숫자가 없다. 자, 예산이 확정됐으니까요.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뭡니까? 경찰청장이 돈을 달라고 배정을 요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예산 배정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해야만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배정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예산 배정 계획서는
분기별로 작성한다 하는 걸 기억하세요. 반기별도 아니고 매월도 아닙니다. 분기별로 예산 배정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한다. 예산을 배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배정 계획서를 작성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자, 예산을 배정할 때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배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보세요. 2022년 자 12월 2일까지 예산을 확정해야 돼요. 법대로 하자면. 자, 그 다음에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간격이 있어 없어요? 한 달 정도 남았죠. 12월 2일 날 예산이 확정됐고 1월 1일 날 돈을 쓴다면 요 사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때 예산이 배정된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계연도 개시 시작 전에 예산 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급하니까 당겨서 쓰는 거예요. 당겨서. 알겠지?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가능하다. 배정을 하고 나서는 감사원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 배정이 되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예산 배정이 되어야 지출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집행에서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산 배정이 있어야, 배정이 되어야 지출이 가능하다. 예산 배정이 없으면 지출도 없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단계가 뭡니까? 결산 단계죠. 결산 단계 들어가기 전에 집행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군데를 봅니다. 자, 우리 편성, 심의, 의결 단계에서 예산 요구서가 있었잖아요. 예산 요구서에 명시 이월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죠. 되었다고 네모 쳤잖아요. 근데 집행 단계에 보면은 예산 배정 요구서가 있어요. 예산 배정 요구서에는 명시 이월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알겠습니까? 예산 배정 요구서에는 명시 이월비가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예산 요구서죠. 예산 요구서에는 명시 이월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 요구서는 명시 이월비가 포함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요거 하나 체크를 한번 해둡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 계획서는 분기별로 배정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배정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배정을 한다. 그리고 감사원에 통지한다 하는 것을 알아둬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5조. 이거는 뭐 시험에 정답으로 놓는데요. 그냥 이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서 정답을 활용한 겁니다, 이게. 자, 중앙관세의 장은, 경찰청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지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다라고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정답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없다라고 해야 자연스럽잖아요. 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결산 단계로 갈 거예요.
결산 단계는 숫자가 있어요. 알겠죠? 자, 숫자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됐습니까? 숫자부터 먼저 기억합니다. 딱 그림에서는 제일 마지막 그림이에요. 2월 말, 4월 10일, 그리고 5월 20일, 그리고 5월 30일.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아침에 모여 시험 치지요? 테스트 하죠? 잘하고 있습니까? 또 테스트 하니까 또 많이 틀려가지고 열받아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기 테스트는 테스트입니다. 자꾸 확인 작업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OX하고 객관식하고, 그죠? 그렇게 OX는 5문제, 객관식 5문제. 맞죠? OX는 8문제. 8문제. 그 다음에 객관식은 5문제. 그렇게 해서 매주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6월 달에 또 정기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정기 모의고사는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이미 출제를 해가 드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혹시나 뭐 한 개 정도 범위가 벗어나더라도 그냥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그 아침에 뭐 정기 모의고사 이런 거 결리하지 마시고 아주 처음에 여기 공부를 많이 한 친구도 앉아 있는데 또 공부를 안 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적절하게 조정했습니다. 알겠죠? 그 공부 잘한 사람들은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어렵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은 뭐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도록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최종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 문제 난이도가 이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자, 결산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자, 결산 단계에서는 이 숫자 말고 다른 숫자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 예산, 편성, 심의, 의결 단계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120일, 30일. 이 숫자 말고 다른 숫자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계산 단계도 2월 말, 4월 10일, 5월 10일, 5월 31일. 이 숫자 말고 다른 숫자가 나오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2월 말까지 뭡니까? 경찰청장이 1년 동안 썼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4월 10일까지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요. 이 단계에서도 대통령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는 감사를 합니다. 검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검사를 해서 뭐예요?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제출하면은 자,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5월 31일까지 감사원에서 검사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하면은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 땅땅땅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 그림을 통해서 단계별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예산 단계는 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9조. 445페이지. 89조입니다. 자, 여기 2항 정도만 보세요.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추가 변경하잖아요. 그죠?
그럼 추가 경정 예산이 되죠. 요거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추경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 통과돼야만이 뭐예요?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통과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배정하거나 집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품관리법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물품관리법은요, 내용 크게 뭐 볼 것도 없어요. 451페이지 그림 있죠? 제일 밑에. 그 그림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서 여러분 다 이해를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한 번에.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뭐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 뭐 공공기관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끝납니다. 그럼 오후에는 한 2시간 정도는 이제 2단계 강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 40분쯤 돼서 내가 마칠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사실은 좀 오늘도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나? 오늘도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촬영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일이 있어요, 저녁에. 금요일마다 다 계속 일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금요일 말고 다른 날에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목요일 날이 안 돼가지고, 목요일 날 수업이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내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교육이 더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날 한 거예요. 그럼 교육이 끝나면은 또 목요일에 옮길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거의 뭐 수업은 우리가 40분에서 50분까지는 수업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 뭐 수업에는 다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가끔 조금 이렇게 10분 정도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진도가 워낙 잘 나가잖아요. 진도가 왜 잘 나가요? 내가 혼자 수업하니까요. 진도가 잘 나가요. 같이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수업하면 진도가 좀 빨리 안 나가는데 내가 혼자 수업하면 진도가 잘 나가요. 좋은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도가 잘 나가면 혼자 강의하면 진도가 잘 나가요.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강의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혼자 강의하잖아요. 얼마 시간 안 걸려요. 혼자서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지? 맞잖아요. 유튜브에서 내가 뭐 잔소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 잔소리할 맛이 나지. 사람도 없는데 무슨 잔소리를 해요. 모니터 보고 잔소리 합니까? 그치?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진도가 잘 나간다 하는 거는요, 두 가지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과 선생님과 호흡이 잘 맞아서 잘 나가는 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안 맞아서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인 포기하고 수업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진도가 잘 나갑니다. 아시겠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대답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자, 봅시다. 진도는 뭐 정말 잘 나가요. 일주일 정도 빠르다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8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쵸? 그 8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언급합니까? 엄청 빠르다는 거죠, 지금 진도가.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뭐 빼먹고 간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뭐 부산에 촬영하고 올라가는 뉴스터디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수업하지? 여러분 뭐 빼먹고 하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언급합니다. 알겠죠? 저는 차별하지 않아요. 자, 요거 그림만 딱 정리하시면 끝. 물품관리법. 시험에, 순경시험에도 자주는 안 나와요. 가끔 나와요. 근데 이게 가끔 나오면 3단계로 넣고 싶은데, 왜 요게 이제 2단계로 집어넣었냐. 이는 국가재정법하고, 원래 사실 이게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여러분 그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있잖아요. 1단계 강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물품 관리 이게 나와요. 그때 내가 하지 않고 뒤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총괄기관이 있어요. 총괄기관 누굽니까? 예, 장관하고 조달청장이에요.
이 두 사람이 총괄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관은 뭘 합니까? 장관은 정책 결정자예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정책 결정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책 결정자가 장관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관들은 뭐예요? 정책이나 제도로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품 관리, 총괄 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달청장이 돼요. 물품을 조달해주는 기관입니다. 알겠죠? 자, 총괄기관 밑에 뭐가 있어요? 관리기관. 관리기관은 중앙관세의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찰로 말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 관리기관이 우리 경찰로 말하면 경찰청장을 관리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관리기관 밑에 뭐가 있어요? 물품관리관이에요. 자, 물품관리관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관리기관으로부터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임받은 공무원이 물품관리관이에요. 누구로부터 이임받았다?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임받은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임받은 공무원이 물품관리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물품 출납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품 출납 공무원은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뭐예요?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이임받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품 운용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품 운용관은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를 이임받은 공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또 이거예요. 여기 노란색 두 개, 물품 출납 공무원과 물품 운용관은요, 의무적 설치 기간이에요. 의무적.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품 출납 공무원과 물품 운용관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 설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분위 물품 관리관이 있고요. 분위 물품 출납 공무원이 있어요. 분임이 있어요. 분임이 뭡니까? 분임 물품 관리관이 뭐예요? 관리기관이 물품 관리관 사무 일부를 분장한 공무원이 분임 물품 관리관. 다시 관리기관이 물품 관리관 사무 일부를 분장한 공무원이 분임 물품 관리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품 관리관이 해야 될 사무 일부를 이 사람한테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분임이라고요. 분장받은 공무원이라고요. 사무 일부를 분장받은 공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임 물품 출납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품 출납 공무원 사무 일부를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분장받은 공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분임이 붙어있는 이 두 사람은 의무적 설치기간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의적 설치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설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필요할 때. 알겠습니까? 필요할 때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임이 없는 물품 출납 공무원과 물품 운용관은 뭐예요? 그렇죠. 의무적.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란색 두 가지는 물품 출납 공무원과 물품 운용관은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이 말이고, 분임이 붙어 있는 이 두 가지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합시다.